바로 시작할게. 넓이 단위가 뭐니? 제곱 센티미터, 제곱미터, 제곱 킬로미터, 제곱 쓰지. 네. 왜? 곱한 정사각형이 있어.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해? 3 곱하기 3 하는데 사실은 여기 생략된 내용이 있지. 3만 두 번 곱하는 게 아니라, 그치? 센티미터도 사실 두 번 곱하는 거야. 맞니? 그래서 얘는 9라고 써도 되고 또는 3의 제곱이라고 쓰면 센티미터를 같은 걸 두 번 곱하면 우린 그걸 뭐라고 표현하기로 했어? 그래서 단위가 제곱 센티미터가 됐다는 거야. 닮아있는 두 도형이 있는데 한 도형은 3cm, 한 도형은 한 변이 정사각형인데 5cm야. 닮은 비는 얼마니? 3대5. 닮은 비가 3대 5야. 그럼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될까? 9대. 그렇지. 이 두 도형의 넓이의 비는 실제로도 9랑 25니까 넓이의 비는 닮은 비의 뭐에 해당한다? 닮은 비를 각자 제곱했을 때의 그 비율, 그게 바로 넓이의 비율인 거지. 그치? 다른 도형이라고 다를까? 다른 도형도 마찬가지로 얘도 만약에 3대 5라면 넓이가 얼마일 것이다? 비가 9대 25일 것이다. 원 같은 경우에는 얘는 가로 세로가 없잖아. 대신 반지름이 얘는 2고 반지름이 얘는 7이야. 그랬을 때 얘는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닮은 비가 몇 대 몇? 2대 7일 것이고. 그럼 하나 물어보자. 원주 알지? 원 한 바퀴 둘렀을 때 둘레. 이 원의 둘레 원주의 비는 몇 대 몇일까? 원주의 비는 그대로 2대 7이지, 그지? 하지만 원의 넓이를 구해보니까 파이 r 제곱해서 얘도 반지름을 제곱하고 파이 r 제곱해서 얘도 반지름을 제곱할 것이기 때문에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이 될 것이다? 4대 49 닮은 비의 제곱의 비가 될 거라는 거야. 같은 원리로 세제곱도 동일하지. 얘는 한 변이 3cm, 한 모서리가 3cm인 정육면체, 얘는 한 모서리가 5cm인 정육면체일 때 우리는 얘네 둘의 닮은 입체도형의 닮은 비를 몇 대 몇이라고 얘기해? 3대 5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얘 겉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일까? 겉넓이는 어떻게 구해? 한 면의 넓이를 구해서, 그렇지, 제곱해 만들어서 그걸 그냥 6배로 불린 거야. 그지? 사실은 넓이의 비라는, 겉넓이의 비라는 건 얘를 그냥 6개 따닥따닥, 여기도 6개 따닥따닥 붙인 거에 다름없다고. 따라서 겉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일 것이다? 겉넓이의 비. 넓이의 비가 제곱의 비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겉넓이의 비도 제곱의 비인 9대 25일 것이다. 왜냐하면 얘는 길이와 길이를 곱한 제곱이라는 개념이니까, 겉넓이 자체도. 그지? 부피의 비는. 부피는 단위가 뭐였어? 왜냐면 3 곱하기 3에서 넓이를 구한 다음에 걔가 이 높이만큼 3만큼 쌓여있다고 보기 때문에 3 곱하기 3 곱하기 3 또는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니까. 따라서 얘는 부피의 비가 몇 대 몇일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 그렇지. 닮은 비의 무슨 제곱? 세제곱의 비일 것이라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건 평면도형, 입체도형 모양에 따라 갈리는 게 아니라 닮아 있다면 무조건 이런 걸 따를 거라는 거야. 두 원이 있어. 원이 아니지, 얘는 구지, 입체도형이니까. 두 구에 반지름이 각각 2와 3이라고 치자. 자, 그러면 이 구를 한 바퀴 둘른 그 원주에, 그지? 그 원주의 비는 몇 대 몇일까? 원주의 비, 길이의 비는 그대로 닮은 비와 똑같을 거야. 2대 3이라고.
얘의 건널비를 구해보면 그 건널비는 몇 대 몇일까? 9의 건널비. 9의 건널비는 9의 건널비란 건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4파이 r 제곱으로 구하지. 4파이 이 앞에 4 곱하기 파이는 변하지 않는데 바로 이 r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이 변하잖아. 그지? 그래서 9의 건널비도 정육면체의 건널비 평면 도형의 넓이 비와 마찬가지로 어떤 비율? 제곱의 비율이 될 것이라서 4대 9가 될 거야. 9의 부피의 비 또한 정육면체의 부피의 비처럼 어떻게? 세제곱 비율 8대 27이 될 거라고. 그지? 이것만 기억하면 돼. 단위가 제곱이다. 그럼 걔는 닮은 비의 제곱입니다. 단위가 세제곱이다. 걔는 닮은 비의 세제곱비다. 단위가 네제곱비는 있어? 없어? 없지. 아직까지는 없지. 4차원을 우리가 뭐 탐험할 수 있게 된다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없는 거지. 사실은 이게 대단히 그냥 수학적이고 우리 일상과는 관련 없어 보이는 비율이잖아. 내용이잖아. 그지? 사실은 이게 코끼리가 더 커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해. 코끼리 얼마나 크니? 내가 코끼리 2마리를 그려봤거든? 얘는 무슨 코끼리게? 얘는 아시아 코끼리. 쟤는 아프리카 코끼리. 아프리카 코끼리가 보통 이 정도, 한 1.5배 더 크거든? 얘는 귀도 삼각형이고 얘는 귀가 원형이야. 어쨌든 코끼리가 왜 더 안 커질까? 더 커져도 되잖아. 더 커지면 더 좋잖아. 힘도 세고. 근데 왜 더 안 커질까? 왜 현실에선 킹콩이 없을까? 왜 현실에서는 고질라가 없을까? 왜 사람은 키가 이 정도에서 멈출까? 왜? 그러니까 이게 별다른 이유가 없을 것 같잖아. 근데 이 이유에는 사실은 이 수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 거야. 왜? 얘가 예를 들어서 몸이 2배로 커졌다고 생각해 보자. 똑같은 코끼리인데 몸이 2배로 커진 거야. 몸 길이가 2배로 커졌어. 전화. 아이, 참. 너 교실에서 저 전화 받으면 빡 듣고 테스트를 이기면 돼. 오늘 나 테스트도 쉽게 냈으니까. 당연하지. 저번 시간 배운 거 테스트 해야지. 수업을 여기까지 했는데 이걸 다시 설명해야 되나? 아니요. 지웅아, 저기 보이는 저 정사각형 보이지? 얘 넓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해? 한 변기 곱하기 한 변기 그래서 얼마야? 9 단위는? 파이 9 제곱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는 왜 제곱 센티미터야? 2번 했으니까 정확한 답이네. 사실은 우리는 이거 할 때 그냥 3, 3은 9 이렇게 하지만 3cm 곱하기 3cm라 3은 3끼리 곱해서 3의 제곱이 되고 센티미터도 2번 곱했으니까 똑같은 걸 2번 곱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제곱이라고 부르잖아. 같은 의미에서 부피도 마찬가지지. 센티미터, 높이까지 센티미터를 몇 번 곱해? 3번 3번 곱하기 때문에 얘는 부피의 단위는 우리가 뭐가 된 거라고? 27 부피의 단위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 보면 하나는 3cm, 하나는 5cm인 이런 두 정사각형이 있을 때 얘는 닮은 비가 원래 몇 대 몇인데 3대 5인데 근데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이 되는 걸 볼 수 있어. 3의 제곱 대 5의 제곱 그래서 몇 대 몇? 9대 25 이런 것들이 평면 도형에서 삼각형이라고 원이라고 또는 별 모양이나 육각형이라고 다를까? 다르지 않다는 거야. 닮은 비가 존재하고 있으면 닮은 도형이면 그 두 닮은 도형의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이다? 그 닮은 비의 제곱의 비다. 마찬가지로 부피의 비 또한 얘도 닮은 비가 만약 3대 5야. 그러면 얘의 건널비의 비는 건널비란 건 어떻게 구해? 각각의 평면의 넓이를 구해서 걔를 여러 개 복제하는 거지. 그럼 얘는 넓이의 비니까 요 넓이의 비와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이 두 정육면체의 건널비의 비는 뭐의 비다? 닮은 비의? 제곱의 비다. 다만 얘의 부피의 비는 단위가 얘는 아까 뭐였어? 세제곱 센티미터니까 부피의 비는 닮은 비의 뭐의 비다? 세제곱의 비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야. 이 구가 두 개 있어. 이 구 둘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제일 긴 길이 있지.
대충 원주라고 하자고. 그 원주의 비는 몇 대 몇일까? 참고로 얘는 반지름이 2, 얘는 반지름이 3이야. 원주의 비는 몇 대 몇일까? 원주요 4대 6 잘 생각해봐. 원주의 비 할 때 단위가 뭐야? 제곱이야? 파이 단위가 뭐냐고. 파이는 단위가 아니야. 숫자야. 존재하는 숫자야. 제곱 이거 그러면은 원주 구하면은 2파이 R하면 4파인데 그럼 4파이 제곱 센티미터라 그래? 얘 둘레를? 너 길이를 제곱이라 그래? 길이 잴 때 제곱 센티미터라 그러냐고. 이 공이 있는데 실을 한 바퀴 돌렸어. 그래서 그 실을 딱 대고선 그 실의 길이를 쟀어. 그게 얘의 한 둘레의 길이겠지. 길이의 단위는 뭐냐고. 센티미터 센티미터면 제곱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얘는 닮은 비 그대로 몇 대 몇일 거라는 걸 2대 3일 거란 걸 기억해야 된다고. 원이 있는데 원주의 비율을 우리가 알고 싶어. 원주의 비율. 근데 반지름이 2대 7이래. 그럼 원주도 몇 대 몇일 것이다. 2대 7 그대로일 거라고. 헷갈리면 안 돼. 기억해야 돼. 단위가 제곱일 때 얘도 제곱의 비율로 거듭나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반지름이 2대 7인 두 원이 있어. 두 원은 항상 닮음 맞니? 진영아? 두 원은 항상 닮음이야. 두 구도 항상 닮음이야. 그치? 이랬는데 반지름 비율이 2대 7이니까 이 원과 이 원의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일 것이다? 2대 반지름이요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일 것이다?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일 것이다? 닮은 비의 뭐의 비율? 닮은 비의 제곱의 비율이 4대 49일 것이다. 두 구가 있는데 요렇게 2와 3이야 반지름이. 그럼 이 구의 넓이를 잴 수 있잖아. 넓이의 비는 역시 닮은 비가 원래 몇 대 몇인데. 근데 넓이의 비, 건넓이의 비는 4파이 r 제곱 4파이 r 제곱 해서 구해보니까 건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일 것이다. 닮은 비의 뭐? 제곱의 비일 것이다. 4대 9일 것이다. 얘의 부피를 구하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해서 부피를 구하면 그 부피의 비는 몇 대 몇일 것이다. 4대 부피. 8대 있지 부피는 닮은 비의 뭐? 세제곱 세제곱의 비야. 지금까지 여기 한 내용이야. 그리고 이 내용이 그냥 책 속에 있는 내용 같잖아. 근데 이게 사실은 코끼리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해. 너 코끼리 본 적 있어? 동물원에서? 에버랜드 때 본 적 있어요 에버랜드에서 동물원 저 코끼리 봤어? 얘 무슨 코끼리야? 아기 코끼리 인도 코끼리. 얘는 무슨 코끼리야? 아기 코끼리 아프리카 코끼리. 코끼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코끼리가 더 커질 수도 있잖아 몸이. 많이 먹다 보면 더 커질 거 아니야. 근데 왜 더 이상 안 커지냐고. 왜 안 커져? 저기 유전자 차이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커진 거야. 이것 때문에. 제곱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생물들이 우리가 행동하거나 생긴 모습이나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밑에 수학적인 원리가 얘네도 수학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거야. 응? 사람은 왜 키가 5m까지 안 커지고 5m까지 커지면 얼마나 좋아. 건물 2층까지 그냥 걸어 올라가고. 왜 안 커져? 그게 이런 이유 때문이야. 이런 이유 때문에. 잘 봐. 코끼리가 얘가 아시아 코끼리가 있는데 아프리카 코끼리 보느니 저런 덩치 큰 놈 날 괴롭히네. 그래서 몸 길이를 2배로 늘렸다고 치자고. 그냥 헐크 만드는 그 약을 먹고 뿜뿜 해가지고 몸 길이가 2배로 늘어났어. 그럼 얘랑 똑같은 애인데 똑같이 생긴 애인데 몸 길이가 2배가 됐으니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야? 몸 길이가 2배가 됐어.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야? 왜 대답을 못해? 몇 대 몇? 1대 1대 2지. 닮은 비가 1대 2인 새로운 코끼리, 슈퍼 코끼리를 만들었다 치자고. 얘는 그럼 몸의 겉넓이 있지, 피부. 겉넓이의 비율은 몇 대 몇일까? 건널비요 건널비 같은 경우는 2대 4 겉넓이의 비율. 겉넓이의 비율은 닮은 비 비율에 뭐라 그랬어? 제곱 그럼 얘는 닮은 비가 1대인데 넓이 비율이 뭐 어떻게 돼? 피부 넓이의 비가 1대 4 1대 4가 되겠지. 1의 제곱과 2의 제곱해서 1대 4가 될 거라고. 잘 봐. 몸 길이가 2배가 늘어났더니 피부 넓이는 4배가 늘어났어. 부피는 몇 배가 늘어났을까? 부피는 이제 몇 대면? 1대 8 부피는 세제곱의 비기 때문에 그지? 1대 8이 됐을 거라고. 그럼 봐봐. 겉넓이는 4배가 커졌는데 부피는 8배가 커졌어. 뭔 말인지 이해되니?
몸에 이 살집이나 근육이나 뼈나 이런 애들은 양이 8배가 됐는데 그에 비례해서 피부도 8배 넓이가 된 게 아니고 피부는 4배밖에 안 늘었다고. 단순히 몸이 2배 늘었을 뿐인데 몸무게가 8배, 저 몸에 살집이 8배 느는 동안 피부는 그거 반밖에 안 늘었잖아. 그렇지? 그럼 겉으로 드러난 살이 전체 비율로 봤을 땐 겉으로 드러난 피부가 더 적단 얘기지. 그러면은 몸에서 체온이 올라갔는데 체온 발산을 못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죽어요. 더워서 죽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살이 찌면 찔수록 더운 게 그 이유야. 어쨌든 그래서 코끼리가 더 이상 안 커지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야. 생물들이 어느 정도 크다가 더 이상 안 커지는 이유도 왜? 2배만 늘어났는데도 봐봐. 피부는 4배, 부피는 8배 늘어나서 그 차이가 점점 커질 거 아니야. 3배였으면 몇 배 차이였겠어. 몸 길이가 3배 늘어났으면 피부는 1대 몇이겠어? 6, 3의 제곱이 6이요? 9, 부피는 몇 배 늘어났겠어? 27, 27, 3의 세제곱은 27배 늘어났을 테니까 6과 27이면 벌써 몇 배 차이야? 21배 차이잖아. 그지?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생물들의 몸이 커지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는 뭐 그냥 곁다리로 하는 얘기였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뭐다? 닮은 비가 있어. 닮은 비가 존재할 때, 두 닮은 도형이 있을 때 넓이의 비는 그 닮은 비와 어떤 관계다? 제곱, 정확히 얘기해줘. 그 닮은 비의 무슨 비율? 제곱 센티미터. 단답으로, 지금 6살짜리 어린애처럼 단답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확한 문장으로, 닮은 비가 예를 들어서 A 대 B라 그러면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1대 2, 다시, 닮은 비가 A 대 B라면 알파벳 A랑 B야. 넓이의 비는 몇 대 몇? 넓이의 비는 이제 제곱, 뭐의 제곱? A제곱, A제곱 대 B제곱. 부피의 비는 몇 대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닮은 비가 A 대 B라면 A세제곱, A 세제곱 대 B세제곱, B 세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네 제곱은 있니? 닮은 비가 A 대 B일 때 A 4제곱, B 4제곱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잘 생각해보면 4제곱 센티미터는 없지? 우리가 무슨 4차원 저 세상을 이제 여행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닌 이상 아마 4제곱 단위는 안 나올 거야. 기억하기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단위를 따라가면 돼. 넓이의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제곱미터, 제곱킬로미터 이러잖아. 그지? 그럼 넓이의 단위는 닮은 비의 뭐의 비율이라 그래. 기억하면 되겠어. 넓이의 단위는 제곱이니까 닮은 비의 넓이의 비도 제곱의 비다. 부피의 비는 세제곱이니까 부피의 비도 세제곱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두 번째 닮음의 활용 내용인데 이거를 기가 막히게 잘 썼던 사람이 예전 고대 이집트에서 살았던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 들어봤니? 네. 들어봤어? 뭐 한 사람인데? 지구의 둘레 달이요. 최근에 과학 시간에서 했구나. 아니요. 지구인가 달인가 뭐 둘레. 진영이 들어봤어? 에라토스테네스가 그럼 지구와 달의 거리, 뭐 예를 들어 달과 지구의 길이, 그 뭐라 그래야 돼? 반지름의 비, 이걸 어떻게 계산했어? 이거 그 태양 뭐지 막 빛에 막 그림자 조용히 해봐. 뭐지 그 태양이 움직일 때 뭐지 이거 막대기 딱 세워가지고 막 그림자 이용해가지고 막 길이 줬어. 그것도 있는데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 나는 달의 크기를 이제 요거만 있으면 된다고. 손이가 왜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엄지손가락만 있으면 잴 수 있다 그랬어. 내가 엄지손가락을 딱 재봤어. 그랬을 때 달이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들어와. 보통 성인 남성 엄지손가락에. 그러면 나와 달과 거리, 그다음 나와 엄지손가락의 거리, 이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나는 달의 크기를 실제로 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너 과학 시간에 배웠다며. 그게 어떻게 가능해? 진영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360분의 그게 우리가 배운 닮음으로 가능한 거야. 에라토스테네스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들어서 따봉 하면서 좋아요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들었어. 아주 먼 거리에 엄청나게 큰 달이 있을 거야. 하지만 너무 크니까 이 정도로 해볼게. 이 정도 달이 있어. 달이 있는데 잘 봐.
그러면 사람 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사람 눈이 있을 거 아니야. 응? 그럼 사람 눈에서 이렇게 달 여기까지 재고, 이렇게 달 여기까지 쟀을 때, 보통 엄지손가락 한마디로 달이 딱 가려진다 그랬지. 요거 한마디로. 그랬을 때 요렇게 생긴 삼각형과 그 다음에 전체 요렇게 생긴 삼각형은 닮음이야 아니야? 닮음이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1이고 저기는 100이래. 그러면은 저 달의 지름은 얘의 엄지손가락 한마디에 몇 배? 1대 100이니까 몇 배? 닮은비를 활용해서 내 엄지손가락 100배네 하고 알 수 있는 거야. 그지? 달까지의 거리가 내 팔 길이에 10,000배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이 엄지손가락 한마디의 달의 지름이 10,000배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엄지손가락 길이만 재면 되잖아. 거기다 곱하기 많으면 달의 지름 나오니까. 그치? 너네가 배운 닮음으로 달의 크기를 실제로 잴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달의 크기를 알고 나면 반대로 거리도 잴 수 있을 거고. 그치? 거리를 알기 전에 만약에 크기부터 쟀다면 거리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에라토스테네스가 실제로 한 거는 달의 크기를 먼저 잰 거야. 달에 비치는 그 지구 그림자 이거를 생각해서 그 다음에 달이 딱 들어올 때 딱 재고 달이 딱 나올 때 딱 잰 거야. 그거 가지고 달의 반지름, 지구의 반지름 대충 4배라는 걸 알아냈어. 크기를 먼저 잰 다음에 그 다음 그걸 가지고 엄지손가락으로 재서 거리를 알아낸 거야. 이거 굉장히 유용해. 너네들이 멀리 있는 물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 그럼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잴 수 있는 거야. 왜? 엄지손가락 한마디 대충 몇 센티미터니? 한 2cm 될 거 아니야, 너네. 그치? 사람 키가 대충 150, 160, 170 될 거 아니야. 160, 150이라고 치자고 계산하기 편하게. 2cm랑 150이야. 2대 150이니까 몇 대 몇이요? 2로 나누면 되잖아, 둘 다. 2대 150. 1대 75지. 그럼 봐봐. 딱 이렇게 엄지손가락 대봤는데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딱 여기 한 배 딱 들어와. 그러면 이건 닮은 도형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길이에 75배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잴 수 있다고, 거리를. 그래서 실제로 군대 가면 이걸 배워. 저격수들이 그래서 거리 재는 거지. 요새는 레이저를 많이 쓰지만 옛날 영화들 보면 저격수 망원경에 눈금이 착착착착 그어져 있잖아. 너네 저 게임 해봤어? 뭐야? 그 탱크 조종하는 게임 뭐냐? 뭐였는데? 탱크 조종하고 막 저 해군 뭐니? 조절하는 게임, 조종하는 게 있잖아. 뭐였는데? 발로란트 말고. 오버워치 말고. 리그 오브 레전드. 그런 거 말고. 하여간 그런 탱크 조절하는 게임 아니면 옛날 2차 세계대전 영화 이런 데 보면 조준경에 눈금이 착착착착착 있어. 그게 왜 있겠어? 걔네들의 실제 거리를 눈금에 대보고 이만큼 작게 보이네? 그러면 닮음을 이용해서 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네 하고 거리를 재는 거야. 나중에 너네가 탱크 이렇게 부수는 펜저파우스트라고 있거든? 탱크 없애는 막 퓨 하고 미사일 나가는 거 있지. 그런 것도 배워. 그런 거 할 때 거기 눈금이 있는 법을 배울 거야. 어쨌든 그래서 닮음의 활용이란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대충 이런 식이야. 건물이 있다. 쉬운 예가 있네. 너네 한라산 높이 어떻게 알아? 한라산 올라가서 뭐 추를 떨고 봐? 어떻게 알아? 한라산을 깊이 파내려가? 해수면 높이까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인터넷에 나오는 건 누가 쟀는데? AI가 나오기 전에부터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인터넷이 재? 진영은 어떻게 재? 네가 이론을 만들어봐. 해수면과 동등한 땅에서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막대기를 하나 세워. 자기 앞에. 그 다음에 이 막대기 바닥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꼭대기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망원경 같은 걸로 가상의 선을 긋는 거야. 그러면 얘가 2m였다고 치자. 그리고 여기가 1이야. 응? 그런데 재보니까 여기가 대충 2km래. 2000m.
한라산 여기까지 거리가 2000m래. 그럼 진영아, 여기는 당연히 몇 미터겠어? 1000m지. 이번엔 진영이가 패했다. 봐봐. 닮음 이용하면 되지? 닮음비가 2대 2000이니까 닮음비가 1대 1000이구나. 그래서 1 곱하기 1000 해도 되고, 또 닮은 도형이란 건 어떤 게 있어? 자기들끼리의 비율도 복제하잖아. 여기가 가로 곱하기 세로가 2대 1이면 이 삼각형도 가로 곱하기 세로가 얼마일 것이다? 2대 1일 것이다.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맞는 것들을, 지금 레이저 나오고 이런 거는 요새는 그렇게 재는데 예전에는 다 이 닮음비를 활용해서 다 쟀던 거야. 너네 집 있잖아. 집 건물 몇 평이에요 하고 너네 집 보면은 주소지 있고 이러잖아. 그지? 그걸 어떻게 재? 주소지는 어떻게 매겨?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땅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갈라? 지금은 유성사진 보고 찍어서 하기도 하거든. 근데 너네 집에 가보면은 토지대장 이런 게 다 있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누구의 토지라고. 그거 측량을 다 이렇게 닮은비로 활용해서 그걸로 쟀어. 요새도 가끔씩 보면 이 앞에 공사하잖아. 그러면 그런 거 본 적 있어. 막대기인데 빨강 하양 이렇게 돼 있는 막대기 이렇게 있고, 카메라 같은 걸로 이렇게 세가지고 저쪽에 사람 두고서는 서로 보고 있는 거. 그게 이 닮은비를 활용해서 땅의 크기를 재는 삼각 측량이라는 방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 넘어가서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만. 그 전에 축도와 축적이란 개념을 좀 알아야겠다. 축이 뭐니? 축. 여기서 말하는 축이 뭐야? 중심. 전혀 아니야. 그 축이 아니야. 지탱할 수 있는 거. 축소할 때 축이거든. 축이 뭘까? 줄인다는 뜻이야. 그래서 축척 또는 축도 이런 말은 뭐야? 얼마나 줄였냐고 물어보는 거야. 줄였냐고요? 예를 들어서 너네 여기 거리에 내가 이 주변에 맛있는 탕후루집이 있대. 그래서 탕후루집을 가고 싶어. 앱을 딱 켜. 그러면 그 앱 안에서 내가 실제로 탕후루집이 1km 떨어져 있는데 1km를 여기 표시할 수 있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지. 줄여서 손바닥 위에 올라오게 보여줘야지. 그러면 줄일 때 아무렇게 막 줄여? 어떻게 줄여야 돼? 건물이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오각형 건물이면 얘만 줄여? 얘만 줄여? 다 똑같은 뭘로? 비율로 줄여야지. 똑같은 비율로 줄였더니 이렇게 줄인 애는 얘랑 무슨 도형이 돼버려? 닮은 도형이 돼버린다고. 그치? 그래서 얼마나 줄였는지 그 닮은 비를, 근데 우리 보통 닮은 비 하면 5대 3, 2대 1, 3대 6 이런 식이잖아. 그치? 근데 얘는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 1000m, 1km가 있다면 그거를 1cm로 줄이는 식인 거야. 이때는 그러면 닮은 비가 몇 대 몇인 거야? 1000대 1. 에이, 아니지. 1000m인데 1m가 몇 cm요? 100cm에 여기다 100을 곡물 2개 더 붙여줘야지. 그래야 센티미터 다는 게 나오지. 10만 대 1. 그래, 10만 대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축적이나 축도를 볼 때는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단위를 똑같이 맞춰줘야 돼. 안 그러면 지금 지웅이가 한 것 같은 실수를 똑같이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축도와 축적 이렇게 돼 있잖아. 축도는 뭐야? 어떤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줄인 그림. 너네가 쓰는 카카오 내비, 그지? 네이버 맵 이런 게 전부 축도지. 축척은 그 축도를 얼마나 줄였는지를 나타낸 거야. 얘는 지금 원래 10만 cm인 애를 1cm로 줄였지. 그래서 얘는 축척이 얼마라고 얘기해? 10만 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너네 그래서 지도 본 적 있어? 핸드폰 꺼내봐. 그 카카오맵 켜봐. 아이, 지웅아, 촌스럽게 왜 그래? 폴드 사용자끼리 펼쳐야지. 쬐깐한 지도, 쬐깐한 모양으로 지도를 보고 있어. 주변 지도 아무거나 봐봐. 지도요? 응, 맛집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 주변 지도 아무거나 봐봐. 제주도 그레이트. 어떻게 보지? 뭐야, 카카오가 아니라 카카오 맵. 구글 맵도 상관없고. 됐어. 구글 맵 켜. 있는 거 켜, 있는 거. 다운받지 말고. 빨리 켜봐. 지영이 켰어? 봐봐. 잘 봐봐.
지도 오른쪽 아래 잘 봐봐. 있잖아. 이상한 것 같은데. 어디로 갔어? 야, 지도를 펼치는 게 아니라 봐봐. 밑에 뭐라고 써있니? 방금 봤어? 이렇게 늘려봐. 뭐라고 돼 있어? 2000km 대 100마일? 200 지금 뭐야? 200km랑 200마일, 20마일을 표현한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지. 밑에 거는 이게 지금 20km를 요만큼 줄였다는 거야. 20km를 지금 손톱 하나 정도로 줄인 거잖아. 그렇지? 그게 축척이야. 뭐야? 카카오 저 맵 없어? 그러니까 아무거나 봐봐. 걔 봐봐. 밑에 오른쪽 아래 안 나와? 밑에 오른쪽 아래. 이렇게 늘려봐.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지금 실제로는 몇 미터라고 돼 있니? 5미터를 지금 요만큼 줄인 거야. 이게 축척이야. 그래서 앱에서는 이렇게 요렇게 비율이나 분수로 쓰면은 알아보기 힘드니까 그렇게 써 놓은 거지. 그지? 근데 실제로 너네가 종이로 된 지도를 펼쳐보자. 요새는 잘 안 쓰지만 종이로 된 지도에는 이렇게 축척이 표시돼 있어. 그래서 축척을 모르고 예를 들어서 100만 분의 1로 줄여놓은 축척인데 보니까 지도에 보니까 별로 안 머네 하고 걸어가다가 늙어 죽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지도의 축척을 잘 알아놔야 돼. 특히 너는 더 잘 알아놔야지. 몇 년 뒤에 지도 많이 쓸 건데. 지도를 세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집단이 어디요? 그거 뭐지? 스타벅스 지도를 세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집단. 집단이요? 지도를 세상에서 제일 많이 쓰고 제일 유용하게 쓰는 집단이 있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지.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사람들의 집단이지. 진영이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얼굴을 가리는 거 보니까. 지도를 세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집단이 어디야? 지도. 맵, 지도. 지도를 세상에서 제일 많이 써, 진짜. 허구한 날 다시 만들고, 표시하고, 막 작성하고. 마블. 선생님도 과거에 거기서 지도를 많이 만들었지. 어디야? 군대. 군대는 지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핸드폰 못 써요? 핸드폰 쓰긴 하는데 훈련 때 핸드폰을 어떻게 써? 훈련 때는 전쟁 사정 가정하고 쓰는 건데 전쟁 사정 때는 핸드폰 제대로 못 쓸 거 아니야. 전쟁 때 되면은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근데 아마 어지간한 핸드폰 통신은 막 마비되기도 하고 이럴 거야. 실제 북한군이 노리는 게 핸드폰 기지국 같은 거 먼저 노려. 그럼 그때 핸드폰 제대로 못 써. 아마 내비도 못 쓸 거야. GPS 이런 것도. GPS는 다 원래 군사용이 원래 목적이 군사용이니까 군사용으로 다 전용하겠지. 그런다고 해도 일반 군인들이 훈련하면서 전쟁하면서 핸드폰 보면서 내비 따라가지고 길 찾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너네 군대 훈련하는 강원도 산골 이런 데는 내비도 안 나와. 사람이 살아야 나오지. 내비 아무것도 안 떠. 실제로 핸드폰 열어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지? 지도 보고 가는 거야. 몇 년 후에 많이 쓸 거니까 알아두라고. 지도. 그래서 근데 큰일 났다. 시간이 없다. 그래도 이건 해야지. 지금 141페이지 닮음의 활용 요거 문제들 있지? A 유형 문제들. 이거 지금 빨리 풀어봐. 10분 줄게 10분. 10분 안에 빨리 다 풀어봐. 안 할 수. 막 권투 챔피언 체급은 똑같은데. 권투 챔피언이 UFC 나가서 왜 져? 유도 챔피언이 UFC 나가서 왜 지냐고. 룰이 달라서. 룰이 다른 것도 있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기술은 아마 권투 챔피언이 그 UFC 선수보다 권투는 훨씬 잘할걸? 펀치도 훨씬 세고 유도 선수가 거기 UFC 선수보다 유도는 훨씬 잘할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유도 선수가 넘기려고 그러면 UFC 선수는 발로 차잖아. 그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걔네는 저거지. 다 쓰는 거지. 그냥 때리고 발로 차고 빡 때리고 하는 거예요. 룰이 좀 더 완화되어 있는 격투기인 거지. 종합 격투기라 그러죠. 그래서. 중앙이 발로 차고 지훈이 그러니까 UFC 선수들이 UFC 룰로 하면 그러니까 UFC 선수들이 예를 들어 유도 룰로 유도 선수랑 붙으면 무조건 져. 대부분. 근데 UFC 선수들이 왜 이기냐면 상대편이 유도하고 옷깃 잡아야 되잖아. 그지?
상대편이 날 붙잡으려고 하면 이 사람은 멀리서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거야. 권투 선수가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면 같이 권투를 해? 아니야. 들어가서 붙잡는 거야. 붙잡고 뒤집든지 관절기 쓰든지. 그러니까 거기선 중요한 게 뭐야? 권투 하나를 무진장 잘하는 게 아니라 언제 주먹을 쓸지, 언제 붙잡고 뒤집을지, 언제 발차기를 쓸지 그걸 구별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너네 이단원도 마찬가지야. 닮은 도형 문제 솔직히 어렵지 않잖아. 닮은 비 하나로 다 끝나, 그지? 거기서 파생되는 애들이야. 문제 자체를 푸는 건 안 쉽다고. 이걸 누가 못해? 삼각형 둘이 닮았다. 닮은 비가 2대 3이다. 얘가 4cm다. 얘는 몇 cm야? 6cm 당연히 알지, 그지? 문제는 이 닮은 도형의 활용에 나오면 너네가 문제를 보고 여기는 닮은 비를 써야 되나 평행선을 써야 되나 헷갈린다고.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앞으로 나오는 수학 문제들, 특히 활용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려워. 문제를 딱 보고 얘는 방정식 써야 되나? 함수 써야 되나? 닮은 비 써야 되나? 그거 구별하는 게 어렵다고. 언제 펀치 날릴지, 언제 발차기 할지. 그거를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언제 펀치 날릴지, 언제 발차기 날릴지 어떻게 알아? 많이 배우면 아는 게 아니지. 많이 붙어보면 알지. 문제도 마찬가지야. 그 부분은 너네가 문제를 얘는 뭘 써야겠다, 얘는 뭘 써서 풀어야겠다는 어떻게 알아? 많이 풀어봐야 알아. 그러니까 앞으로 활용 문제가 나오면 많이 풀어봐. 요번 시험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풀겠지만 먼저 745번 같은 경우 ABC에서 BC는 D, E랑 평행하고 이랬네. 평행하고. 사각형 내부에 평행선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닮은 도형 두 개가 나오는 거 보이니? 어떤 도형 닮아있니? A, D, E하고 그렇지. B요. ADE랑 ABC가 닮았지? 그 닮은 비는 몇 대 몇이야? 6대 CF인데 3대 다시 한번. 위에가 6이고 6대 10 맞구나. 6대 10이지, 그지? 요놈이랑 6대 10인데 약분하니까 3대 5가 되겠다. 그럼 닮은 비가 3대 5라면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일까? 9대 25. 지웅아, 넓이의 비는 닮은 비의 뭐의 비라 그랬어? 제곱. 그래서 9대 25가 될 거라고. 그런데 지금 이 ADE의 넓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15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 ABC의 넓이는 모르니까 X라고 쓴다면 지웅이가 좀 계산해 볼까? 가운데는 내항은 내항끼리 곱하는 거지, 맞니? 그죠. 그러면 이거를 다 곱하고 앉아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봐봐, 지웅아 봐봐.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거를 다 곱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냥 25 곱하기 15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야. 그 다음 외항끼리 곱하면 몇 X야? 9X지. 그 다음에 어차피 이 9X라는 놈을 뭘로 나눠야 돼? X만 남기려면 9로 나눠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3으로 나누는 것도 맞는데 그럼 3으로 한 번 더 나와야 되죠, 그지? 이제 한 방에 나누는 거야. 여기 봐, 지웅아 봐봐. 양변을 둘 다 공평하게 9로 나눌 거야. 그럼 9는 약분 됐어. 얘는 여기 약분 돼, 안 돼? 돼요. 3. 여기는 그 다음에 약분 더 안 되지. 따라서 x는 몇 분의 3분의 그 다음에 25 곱하기 5만 계산하면 되잖아. 그러면 125. 그래서 125구나. 요 ABC의 넓이는 3분의 125구나. 쉽게 알 수 있다고, 그치? 앞으로 이제 계산할 때도 이런 식으로 똑똑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무식하게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안 그러면 나중에 미적분을 못해. 닮은도 평면도형의 넓이에 비해 활용 이렇게 보자. 한 변의 길이가 1.6m인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한 변의 길이가 1.6m인 정사각형. 벽면에 한 변의 길이가 32cm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붙이려고 하는데 벽이 정사각형 모양 벽인 거야. 그치? 이 문제를 이해하겠니, 지웅아? 그러니까 이런 활용 문제는 또 어려운 게 문장이 길어지면 너네가 요새 책을 안 읽으니까 너네 세대가 좀 다르잖아. 우리처럼 글을 많이 안 읽는 세대잖아. 영상으로 정보를 더 많이 획득할 수 있으니까. 너네가 잘못됐다 잘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세대가 다르잖아. 그래서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이거를 잘못 이해하거나 얼핏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 지웅아, 751번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인 것 같니? 등등요. 한 변의 길이가 32예요. 센티미터. 근데
뭐 하라는 내용이다. 그래서 필요한 타일을 몇 점 뽑는 건데 이걸 어떻게 구하겠어?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를 보면 머릿속으로 그 모습을 상상해서 눈앞에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영상으로 안 보여도 글만 봐도 머릿속에 이 모습이 대충 잘 이해 안 되잖아. 그럼 대충 그림을 그려봐. 한 변의 길이가 1.6m인 1.6m면 여기서 주의할 점. 정사각형 보면 이 타일은 몇이야? 한 변의 길이가? 32cm. 이 벽면은 한 변이 얼마야? 벽면은 32cm. 벽면, 타일 말고 벽면. 1.6m. 그럼 봐봐, 둘이 단위가 같아 달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처음에 문제 딱 보자마자 단위를 맞춰주는 게 중요해. 1.6m면 몇 센티미터니 지웅아? 1600m? 몇 센티미터야? 혹시 멍청이 되시나? 센티미터의 센티가 무슨 뜻이니? 내가 이거 얘기했잖아. 퍼센트 얘기할 때 센트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 세인트 성사. 그거는 세인트 SAINT고. 내가 퍼센트 할 때 얘기했잖아. 퍼센트 할 때. 응? 분수에서 이 가로선을 영어로 뭐라 그래? 퍼라 그래. 퍼. 어? 분수에서 이 분수 5분의 1, 4분의 3 할 때 이 분수에서 가로선 있잖아. 이게 퍼야, 퍼. 센트는 뭐라 그랬어? 라틴어로 100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100분율이잖아. 100분의 5 이러면 5%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센트가 센티미터 할 때 센트가 무슨 뜻이야? 100이란 뜻이야. 근데 여기는 i라고 붙였지. 보통 라틴어에서 뒤에 i가 붙으면 조그만 작은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얘는 미터의 몇 분의 1? 100분의 1. 그럼 1m가 몇 센티미터겠어? 100cm겠지? 그러니까 얘는 1.6m는 센티미터로 고치니까 몇 센티미터야? 혹시 1.6m면 센티미터로 고치면 몇 센티미터? 1600cm. 1.6에다가 뭘 곱해야 돼? 센티미터로 바꾸려면 100을 곱해야 돼. 1.6 곱하기 100이 1600이요? 16 곱하기 100이 1600이지. 이런 10의 거듭 제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얘가 공이 몇 개야? 공 2개 곱한 만큼 점이 뒤로 가는 거야. 공이 2개니까 점이 몇 칸 뒤로 가야 돼? 그럼 1.6에서 점이 2번 뒤로 가면 한 번, 2번 하면 가운데 여기 빈 공은 0 넣어야 되잖아. 몇 센티미터냐고. 160cm. 160cm. 너 키 몇이야? 175. 175면은 걔가 미터로 얼마야? 1.75m잖아. 1.75m. 1.75m인데 1700cm라 그러면 키가 17m야.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1.6m면 몇 cm다? 몇 cm다? 160cm라고. 이렇게 단위를 둘 다 센티미터로 먼저 맞춰주고 생각하자고. 이 안에 한 변이 32cm인 정사각형의 타일을 붙였는데 몇 장을 붙일 거냐고 물어보는 거. 몇 장 붙일 수 있냐고. 그럼 봐봐. 얘의 넓이가 얘가 얘를 2장 됐어. 그럼 넓이가 2배 되겠지. 3장 되면 넓이가 3배 되겠지. 그런 식으로 얘의 넓이보다 얘의 넓이가 몇 배냐 되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겠지. 몇 개 붙일 수 있는지. 그지? 그러면은 160cm니까 일단 이거부터 생각해보자. 둘 다 정사각형이야. 닮았어, 안 닮았어? 닮은 비는 몇 대 몇일까? 5대 1. 160대 32. 약분 해보니까 32로 바로 약분되지. 둘 다 32로 나눠져서 5대 1이네. 그러면은 닮은 비가 5대 1이면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이라 그랬어? 2. 지웅아 이거 까먹으면 안 돼. 25대 1이니까. 아하. 그렇다면 이 전체 벽면은 이 타일의 넓이의 몇 배다? 넓이가 25배. 25배다. 그지? 따라서 이 타일이 몇 개 들어갈 것이다. 이 안에 몇 개 들어갈 것이다? 25개 들어갈 것이다. 필요한 타일은 25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번엔 건널비의 비를 한번 알아보자. 건널비야. 건널비면 지웅아 단위가 뭐였어?
제곱미터, 제곱센티미터, 제곱킬로미터지. 따라서 건널비의 비율이란 건 닮은 비의 뭐의 비율이겠어? 제곱의 비율일 거라는 거야. 사각기둥 AB가 있는데 하나는 3, 하나는 5네. 아까 우리 그렸던 문제랑 비슷하네. 사각기둥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밑변 여기가 3이래. 3cm. 하나는 윗변 앞부분 이 모서리 길이가 5cm래. 그럼 닮은 비가 얘는 몇 대 몇인 거야? 3대 5인 거야. 그런데 지금 얘의 건널비를 재봤더니 건널비가 72제곱센티미터래. 아까도 말했지만 닮은 비의 비율이 3대 5라면 지웅아 그러면 얘는 건널비의 비율이 몇 대 몇일게? 72대 다시 건널비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3대5 얼마? 9대 25라고. 닮은 비의 뭐의 비율? 제곱의 비율 집중해야 돼. 그러면 이 9대 25라는 게 얘와 얘의 건널비의 비율 맞아? 그럼 얘는 건널비가 얼마야 지금? 72. 저쪽은 건널비를 알아 몰라? 모르니까 뭐라고 할래?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라고? 무슨 항은 무슨 항끼리?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했더니 9x는 이거를 일일이 다 계산하지 말라 그랬지. 뭐 곱하기 뭐다? 25 곱하기 70인데 양변을 뭘로 나눌게요? 9로 나누니까 9랑 70이랑 약분이 되니? 그래서 8 곱하기 25 하니까 8, 26, 8, 5, 40해서 얼마? 아하, 얘의 건널비는 얼마일 것이다? 200, 단위는 뭐? 제곱센티미터일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이걸 닮은 비, 그래서 얘는 3이고 얘는 5니까 막 이거를 재가지고 막 할 생각, 그럴 필요가 없어. 그지? 앞으로 건널비, 넓이, 부피 나오면 닮은 비에서 제곱하거나 세제곱해서 알아내면 된다는 거야. 닮은 두 입체 도형의 건널비의 비의 활용 이렇게 돼. 758번 이랬는데 여기까지는 다 쉬워. 맨 뒤가 어려울 거야 아마. 758번 보니까 A, B가 닮은 도형이고 하나는 겉에가 6이고 하나는 8이네. 이 높이가 얘는 6이고 똑같이 생긴 닮은 도형이야. 근데 여기는 8이야. 이렇게 생긴 초콜릿 있지? 무슨 초콜릿? 가나 초콜릿. 토블러. 삼각형 기둥으로 생긴 거 못 봤어? 공항에서 많이 파는데. 맛있어. 나중에 먹어봐. 아 뭐 아는 척하지만 가서 그 수학이 있었어요. 아니야. 그래서 요거 6대 8이니까 닮은 비는 몇 대 몇이니 지웅아? 닮은 비 몇 대 몇? 이거 3대4 3대 4. 넓이의 비는 몇 대 몇? 9대 16 부피의 비는 몇 대 몇? 27대 60? 여기다 4 곱하면 되잖아. 여기다 4 곱하면 되잖아. 얼마? 4 이렇게 우리가 비율을 구해놓고 시작하면 되겠지. 근데 여기 보니까 용기 A의 겉면을 포장지로 싸는데 81제곱센티미터의 포장지가 필요했대. 겹치는 부분 없이. 사실은 그럼 포장지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얘의 뭘 쟀을 때 81이란 거니? 건널비를 쟀을 때 81이란 거지. 건널비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니까 지웅아? 그럼 9대 16은 몇 대 몇이라고 쓸까? 81대 Z 얘는 모르니까 Z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항은 내항끼리 곱하니까 저 외항 먼저 해보자. 9Z는 16 곱하기 81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겠지? 양변 뭘로 나눠? 9로 나눴더니 약분이 되면서 9 곱하기 16 하니까 9, 1은 9, 9, 6이 54에서 144가 나오네. 지금처럼 식을 세우는 거야. 지웅이 아주 잘했어. 그치? 이런 활용 문제는 식 세우는 게 관건이야. 식 세우는 게. 그러니까 지웅이도 얘랑 답이 얼마야, 얘는 답이 얼마야, 그걸 기억할 게 아니라 얘는 식을 세울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기억을 똑바로 해주고 문제 풀 때 풀이에도 그걸 써줘. 그래야지 머리에 그게 들어오지. 너 눈이 왜 이렇게 지금 불량해졌어? 저요? 굉장히 졸린 눈인데. 자, 5번 문제 보니까 이번엔 부피 문제를 주 정사면체 AB. 정사면체는 뿔이니 기둥이니 뭐니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그럼 다면체는
정사면체. 아유. 정사면체는 삼각뿔이지. 요 두 삼각뿔이 있는데 목욕탕 가면 먹을 수 있는 커피 우유가 이런 삼각뿔이지. 밑넓이의 비가 얘는 또 특이한 게 지금 닮은 비를 안 알려줬어. 그치? 닮은 비를 안 알려줬는데 모의 비가 뭐라는 걸 알려줬어 지금. 밑넓이의 비래. 지웅아, 밑넓이는 단위가 뭘까? 민넓이요? 알고 있어요. 단위가 뭘까? 단위? 제곱 센티미터나 제곱미터일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럼 밑넓이가 4대 9라는 건 얘는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란 얘기일까? 밑넓이는 제곱 대 제곱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닮은 비를 제곱한 결과가 4대 9란 얘기겠지. 그럼 원래 닮은 비는 몇 대 몇일까? 2대 3이었겠지. 이걸 먼저 알아내야 돼. 그 다음에 보니까 B의 부피가 621 무슨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래. 그러면 진영아, 얘는 지금 단위가 뭐니까? 그러니까 얘는 닮은 B의 무슨 비율? 닮은 B의 몇 제곱? 세제곱 비율을 찾아야 그게 부피의 비가 될 거라고. 근데 닮은 비가 2대 3이니까 얘는 부피의 비는 몇 대 몇? 8대. 부피의 비는 8대 27일 것이다. 이 8대 27을 지웅아식 한번 세워볼까? 몇 대 몇? Y대 Y대 621. Y대 621일 것이다. 안에 이렇게 둘이 곱해서 27Y는 얘도 계산할 필요가 없지. 8 곱하기 621일 것이다. 양변을 뭘로 나눈다? 27로 나눠봤더니 3. 저거 23. 3으로는 9로는 안 되나? 저거 23으로 나오죠. 3으로 나눠줘요. 뭘로 나눠진다고? 121을 27으로 나누면 아, 127을 제가 23에. 조용히 20. 난 너네 둘 다 말 안 들을 거야. 9로 한번 나눠볼래. 그러면은 9, 6에 54. 그 다음 얼마야? 정말 조용히 하자. 제 말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제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69요. 8 나오네. 그럼 이 상태에서 3으로 한 번 더 나오니까 23 되네. 그지? 그럼 23 곱하기 8만 계산하면 얘가 8, 26, 38, 24니까 204 맞니? 응. 네. 요렇게. 왜? 23 곱하기 8이요. 23 곱하기 8. 아, 아니구나. 84. 184구나. 지웅아, 맞 때문에 왜 거짓말 쳐? 아니, 쌤님만 때문에요. 내가 맞냐고 물어본 거잖아. 너 왜 거짓말 쳐? 지훈이 안 쓰면 어떡하니까? 그래서 지웅아, 최종적으로 모의 부피가 184세제곱센티미터다. A의 부피가 184세제곱센티미터라는 거 우리는 이거를 일일이 다 안 재도 닮은 비 하나만으로 알 수 있다는 거야. 그지? 이번에는 767번. 요런 게 이제 진짜 제대로 된 활용 문제야. 아 이거 어려워.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요런 문제가 나올 거야. 767번 보니까 봐. 요렇게 생긴, 보통 이거 잔 중에 이런 잔 있지? 너네는 못 봤지? 요렇게 생긴 잔 무슨 잔이니? 와인자. 칵테일 잔. 칵테일 잔. 와인 잔은 이런 데 잘, 샴페인 정도는 샴페인도 잘 안 마셔. 칵테일 잔이야, 칵테일 잔. 나중에 마티니 같은 거 마실 때 여기다 주는 거야. 마티니 마실 때는 너네 나중에 크면, 지금 마시면 안 된다잉. 마티니 같은 그런 칵테일 마실 때는, 마실 때, 젓지 말고 흔들어 달라 그래. 나스터 쉐이크라고 얘기해. 선생님 얘가 저보고 촌친한데요. 촌티는 뭐 우리 다 촌티나지. 뭐 촌에 사는데 촌티나지. 서울 사는 거 아니야. 저는 서울 사람. 나도 서울 사람이야. 이? 서울 사람이야? 강준 제주도 사람에서 나보고 촌친한다는 거 봐. 이런 거. 촌티는 그런 거랑 사는 데랑 상관없어. 서울 살아도 촌티 나는 사람 촌티 나고, 제주도 살아도 날티 나는 사람 날티 나는 겨. 어쨌든 요런 애가 있네. 아, 참 선생님 지금 한 얘기는 무슨 얘기요? 마티니 아리스토텔레스. 젓지 말고 흔들어서. 낫스터 쉐이크. 아, 반대인가? 낫 쉐이크 스터였나? 쉐이크. 되게 유명한 대사인데 니네 모르는구나. 문제. 이런 촌놈들. 007 영화에 매번 나오는 대사야. 007 나오는
그게 왜 옛날 영화에 요새도 계속 나오는데. 근데 공공칠 안 나가죠. 007 시리즈에서 그 007이 맨날 하는 말이 마티니 가면 무조건 저 뭐야 흔들지 말고 저어서 주라 그랬나? 반대였나? 하여간 그래. 그 유명한 대사가 있어. 하여튼 여기 보면 물이 있는데 물을 전체 높이의 3분의 1만큼 채우는데 10초가 걸렸대. 다시 한번 전체 높이의 3분의 1이야. 여기 세우는데 10초가 걸려.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문제를 보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지 하고 당황하게 된다고. 봐봐. 지웅아 봐봐. 전체 높이의 3분의 1걸 하는데 몇 초 걸렸대? 10초. 10초 걸렸대. 그러면 여기를 끝까지 다 채우는 데는 몇 초가 걸릴까? 아주 단순한 사람이라면 30초요 하겠지. 그러면 맞아 틀려. 맞아 틀려. 30초 맞아 틀려. 아니죠. 그 정도로 단순하진 않지? 지훈이라면 가능성 있어요. 지웅아 이거 딱 보고 3배네 30초네 하면 맞아 틀려. 시험 볼 때 기억해야 돼. 선생님 얼굴을 기억해. 만약에 이거를 30초라고 말해서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선생님이랑 바퀴벌레 먹방 하는 거야. 얘는 잘 봐. 물의 양이라는 건 우리가 뭘로 재니? 너네 저 편의점에서 사는 음료수, 생수 그 단위가 뭘로 돼 있어? 밀리리터가 뭐의 단위야? 길이의 단위야? 무게의 단위야? 뭐의 단위야? 부피의 단위잖아. 그러니까 얘는 물의 양을 우리가 뭘로 재야 돼? 부피로 재서 이거를 다 채우려면 얘의 이 부피의 몇 배냐를 생각해야 되지, 그지? 네. 그러면 잘 봐. 이렇게 썼지만 우리가 뒤집어 본다면 얘는 닮은 관계에 있는 두 원뿔이라고도 볼 수 있어. 그지? 그때 닮은 비는 몇 대 몇일까? 높이가 지금 몇 대 몇이니까? 1대 3이기 때문에 지웅아 닮은 비도 몇 대 몇일 것이다. 닮은 비가 1대 3일 것이다. 그럼 닮은 비가 1대 3이라면 건널비는 몇 대 몇이고 지웅아 몇 대 몇? 제곱. 그래서 몇 대 몇? 2대 9. 1의 제곱이 2였나요? 이건 또 어느 세상에서 없었던 새로운 신박한 수학을 들고 몇 대 몇? 1대 9. 지웅이가 독재자 기질이 좀 있네. 내 맘대로 안 되면은 그냥 곱하기 2하네. 지훈이 미래가다가 떨어져서 이트가 되는 게 고민돼요. 맞아요. 저 마법 좀 좋아해요. 부피의 비는 몇 대 몇? 제곱. 1대 27. 부피의 비는 몇 대 몇? 1대 27. 모의 닮은 비의 모. 부피. 닮은 비의 모를 부피의 비라고 해. 세제곱. 진영이가 뒤에서 다 조정하는구나. 1대 27. 부피의 비가 몇 대 몇이라고? 부피의 비가 몇 대 몇이라고? 1대 27. 1대 27이니까. 그러면 요만큼 채우는데 10초 걸렸다면 다 채우는 데는 몇 배 걸린다는 거야. 10초에 몇 배? 27배는 270초 걸릴 거 아니야. 물의 양이 일정하게 나온다면. 그치? 그랬을 때 가득 채울 때까지 얼마 여기서 문제가 있어. 뒤에서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서 얼마나 더 걸리냐고 물어봤어. 더 걸리냐고. 그러면 지금 이미 10초는 쓴겨 안 쓴겨? 쓴 거지, 그지? 그럼 이 270초에서 몇 초는 빼줘야 돼. 7초. 그래서 260초가 지금 분으로 따지면 지웅아 몇 분 몇 초? 어떻게 알아? 1분이 몇 초니까. 그러니까 남이 그런다고 너도 그렇다 그러면 안 되지. 틀릴 수도 있는데. 1분이 몇 초야? 60초? 1분이 60초니까 60초로 얘를 나눠봐야 아는 거지. 64? 24. 64, 24니까 240초가 몇 분? 몇 분? 4분. 그럼 260초에서 240초 빼고 나서 남는 게 20초라서 4분 20초 정도 더 걸려야 이게 가득 찰 것이구나 하고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유형 7번 두 개밖에 안 남아서 힘내. 자, 우리가 또 고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대도서관에서 너네 대도서관이란 말 들어봤어? 네. 그 유튜브 이름도 있잖아. 문명에 나오는 건물 이름이기도 하고. 그게 실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건물이야. 그 당시 그 서양 세계의 모든 책들이 모여 있었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학의 역할도 했던 곳이야. 거기 도서관 관장 겸 대학 총장이었던 사람이 에라토스테네스야. 에라토스테네스의 이 방법을 우리가 석탑을 재는데 한번 써보자고. 석탑을 재봤더니 석탑이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 이제 석탑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막대기랑 석탑이 보이면 우리는 에라토스테네스와 뭘 기억해야 돼? 얘는 뭘로 푸는 거구나?
닮음으로 푸는 거라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1.8 대 1.7. 여기는 얼마냐면 지금 3.6이네. 그러면 지웅아 닮음 찾았니? 그죠.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란 거 알아볼 수 있겠니? 그죠. 그 닮음비는 몇 대 몇일까? 할 수 있어요. 3대 1. 1대 3. 이거부터 1.8대 1대 2. 아.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제대로. 아 바보 흉내 내는 거잖아 지금. 몇 대 몇? 5대 5대 5점 일단 실제 기류를 해봐. 1.8 대 몇이야? 4. 1.8 대 5.4지? 이제 이거를 약분하면 되지. 둘 다 점점이니까 점 없애도 되지. 10 곱해서. 그 다음에 둘 다 뭘로 나눠? 지웅아 뭘로 나눠? 약분 빨리 해봐. 9. 9로 나누니까 몇 대 몇? 2 대 6. 또 나눠지지? 2. 나눴더니 3. 닮은비가 몇 대 몇이더라? 1대 4.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도 몇 대 몇일 것이다? 1대 3은 1.7 대 x로 이렇게 우리가 이 석탑의 실제 높이를 잴 수 있을 거라고. 바깥쪽은 1x니까 뭐 안 해도 되지. x는 얼마가 되겠어? 3에서 3, 7이 21에서 5.1m구나. 석탑이 5.1m구나. 내가 올라가 보지 않아도 손가락 들고 이렇게 팔만 뻗어보면 잴 수 있다고. 앞으로 나중에 경주 가서 불국사 석가탑 보면 너네 가본 적 있어? 네, 가봤어요. 생각보다 되게 크지. 다보탑 석가탑 크지? 가봤어 안 가봤어? 저요? 어. 가봤다니까요. 가봤어? 네. 몇 미터야? 지영이 몇 미터야? 30m.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으면 30m야. 다음에 가면 우리가 에라토스테네스의 이 닮음 배웠잖아, 그지? 네. 가서 재보고 자기 엄지손가락 길이만 평소에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자가 없어도 잴 수 있다는 거야. 괴물이야. 자, 닮음의 활용 축도와 축정 내용인데 이거는 777번이 대단히 재밌는 내용이야. 왜냐면 777번에 보면은 뭐가 그려져 있니? 무슨 도형이야? 삼각형이 그려져 있지. 실제로 너네 보는 지도 있지. 최근에는 위성사진으로 찍어서 고치긴 하는데 실제로 가장 흔한 지도는 다 이 삼각형으로 측량해서 만들어지는 지도거든. 자,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강이 있어. 강이 있는데 이 강이 지금 강에 딱 면한 여기부터 해가지고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봤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몇 걸음 걸으면 거리 알 수 있잖아. 몇 미터라고 돼 있니? 10cm라고 돼 있어. 지도상에 적은 거지. 그림상에. 그림상 10cm야. 그림상 여긴 몇 cm? 7cm. 그리고 여기가 몇 cm? 3cm.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려고 하는 게 여기가 딱 똑바로 그려지지 않았구나. 요렇게야, 요렇게. 그럼 이 나머지 길이를 알아서 그걸 다시 축적을 가지고 원상복귀 시킨다면 실제 강물이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겠지, 그지? 강물이 얼마나 넓은지 알아야 헤엄쳐 건널지 다리를 놓을지 그냥 배 타고 건널지 우리가 결정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지웅아 봐봐. 얘랑 얘가 평행하대. 그럼 요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무슨 관계라고 볼 수 있겠어? 닮음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두 가지 같으니까 AA 닮음일 텐데 그 닮음비가 몇 대 몇이다? 7대 10. 7대 10이다. 문제는 이거야. 이거를 가지고 여기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럼 여기 식을 어떻게 세울 거야? x 더하기 x 대 x 더하기 그러니까 앞으로 함수가 됐던 방정식이 됐던 기하 문제, 요런 기하 문제가 됐던 모르는 게 나오지. 그럼 일단 x, y, z 붙여보고 시작하는 거야. 그 그림에, 책의 그림에 있잖아. a, b 요 사이 있지? 거기다 이렇게 딱 쓰고 x라고 써, 지금. 써, 둘 다. 여기다가 x라고. 책에다가. 앞으로 문제 풀 때는 모르는 게 나왔어. 그럼 걔는 일단 x라고 붙이는 거야. 그러면
자, 식을 어떻게 세울 거야? 여기 봐, 지웅아.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은 비가 7대 10이지. 그럼 이 작은 삼각형은 키가 몇이야? X. 그래서 7대 10은 x 대 큰 삼각형은 키가 몇이야? X 더하기 3. x 플러스 3이니까 x 대 x 플러스 3. 요렇게 식을 만드는 거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은 식 한번 세워볼까? 지웅아, 뭐는? 10x는 10X 더하기 21. 7x 더하기 21 분배 법칙 아주 잘 썼고, 그럼 7x가 1로 이항하면 되겠네. 그럼 몇 x가 돼? 3x는 이해됐니? 7x 이항한 거 이해됐어? 7x 넘어가서 마이너스 7x에서 10x 빼기 7x에서 3x 된 거 이해됐냐고. 3x는 2B야. 20. 2비하가 뭐야? 21은 저거 2를 하고요. 그러니까 x는 지웅아 x는 7. 그럼 여기가 7cm야. 그지? 그럼 여기서 끝나? 그게 아니야. 이게 여기 뭐라 그랬어? 강해폭을 구하기 위해서 얘는 축척이 얼마라고 돼 있어? 만분의 그러면 봐봐. 그림상에서 7cm면 있잖아. 지웅아, 얘는 실제로는 몇 cm라는 거야? 축척이 만분의 1이래. 만분의 1로 줄여놓은 게 얘인 거야. 그럼 얘를 다시 원상복구하려면 뭘 곱해야 돼? 70km. 아니, 단위를 벌써 바꾸지 말고 그냥 얘를 얼마 곱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 몇 센티미터? 7만 센티미터 만들고 나서 생각하라고. 그럼 봐봐. 1m는 몇 센티미터야? 100cm. 그럼 100이면은 공이 몇 개? 100개. 공이 100개야? 공이 2개지? 그럼 여기 2개를 자르면 이게 미터가 되는 거야. 몇 미터? 700m. 네가 아까 뭐 7km라 그러지 않았어? 70km. 70km 맞아? 네. 맞아? 700m가 70km야? 0.7km. 700m가 어떻게 70km야? 너 킬로미터가 몇 미터야? 1600cm. 몇 미터? 1000m잖아. 얘는 1000도 안 되는데 얘가 어떻게 70km가 돼? 1000cm. 그러니까 다시 답은 뭐라고 써야 돼? 강해폭은 몇 미터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써 있잖아. 몇 미터라고 써야 돼? 700m. 700m라고 답을 똑바로 써줘야 돼. 만약 답을 맞췄어. 근데 7만 cm라고 쓰면 틀리는 거야, 그것도. 그지? 여기 답에 뭐라고 써 있어, 문제. 뭘로 쓰라고. 미터로 쓰라고 돼 있으면 미터로 써줘야 되는 거야. 킬로미터로 써 있으면은 0.7km라고 써줘야 되는 거야. 다 기억해야 돼. 진도는 여기까지고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10분 풀어봐. 네.